밈 없이 못 사는 인간 두 밈간의 밈슐랭 가이드. 안녕하세요, 타미.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잘 지냈나요? 네, 저는 제가 엄청 리스펙하는 편집자님한테 글쓰기 특강을 듣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3회차를 했는데 2회차 때 제 글 처음 피드백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 슬펐어요, 그때. 그러니까 너무 제 글이 똥인 걸 아는데 보여드려야 돼서 제가 벌벌벌 떨면서 막 보여드렸는데, 근데 칭찬도 당연히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모두에게 이제 다. 근데 이제 그건 안 들리고 그리고 보통 칭찬해주신 건 제가 노트를 하진 않잖아요. 메모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보니까 나쁜 피드백만 다 가득 차 있고, 제 글 보고 좀 묘한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묘하다. 근데 그게 그냥 좋은 뜻이 아니라 주제가 약간 산으로 간다는 뜻? 그래서 방향성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거여서 제가 완전 자낫이 되어버렸었는데, 이제 3회차 수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써갔는데 편집자님이 소설 써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잘 썼다고. 그래서 제가 완전 감동을 받았다. 역시 글을 잘 쓰시는군요. 아니요. 약간 되게 응원을 해주시려고 하신 거겠죠. 무튼 그래가지고 약간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구나. 좀 그런 감각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좀 대단하신 분이 해주시니까 뭔가 자신감이 찬다. 전 약간 제가 저한테 칭찬을 해줘야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난 당근만 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최근에 계속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 혼자. 피드백을 좀 받아들이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런 상황에 처해지니까 익숙하지가 않아서 자꾸 튕겨내는 것 같아요. 좋은 피드백인데도 그게. 그래서 아직도 성장을 하고 있구나. 아직도 초딩 같구나. 남의 싫은 소리를 듣기 싫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성장하고 있구나. 아직도 초딩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퇴화됐는데요. 그러니까 나이 값을 못한다는 뜻인 거죠. 아직도 성장기인 거. 사춘기. 아닙니다. 자기 반성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희가 막 예전에 동아리 이제 친구들하고 막 글쓰기 맞아, 했었잖아요. 네. 와, 진짜 파묘됐어. 내 기억이 땅 밑에 묻혀 있었는데. 그때 되게 진짜 갈겼었던 맞아, 나도 기억이 있는데. 진짜. 저도 요즘에 이제 글을 좀 써야겠다, 쓰는 연습을 해야겠다. 사실 팟캐스트도 물론 정리를 저희 나름대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저의 말은 거의 프리스타일 남발하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일목요연한, 그리고 말이 정리가 안 돼서 이렇게 구어체로 나오다 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모르겠고 내 가치관이 뭐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서 글쓰기를 다시 좀 연습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옛날에는 저는 주로 사실 뭔가 사회적인 글쓰기라고 해야 될까요? NIE 같은 와, 추억. NIE 글쓰기를 많이 했다 보니까 논술식. 네네, 논술식을 많이 해서 서본결 나눠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딱딱딱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말씀 주신 대로 뭐 소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생각의 확장, 굉장히 장르가 다양하잖아요. 그런 글을 쓸 때는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될지부터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글쓰기 수업을 다녀볼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전 서본결 있는 글을 쓰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에 취약해요, 엄청. 근데 한 번 제가 필기시험 보러 갔는데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저는 이런 장문 소설식의 문제를 엄청 연습해서 갔는데 갑자기 논술식 2개, 그 소설식 하나에서 3개를 다 쓰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을 해서 저는 그걸 좀 더 디벨롭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좀 필살기가 있지 않나? 필살기? 그러니까 타미 씨는 서본결식 그쵸, 글에 그쵸. 필살기가 있는 거고. 약간 미드필더와 공격수, 수비수처럼. 그치. 그러니까. 또 그렇게 들으니 위로가 되긴 하지만
역시나 연습을 하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글쓰기 수업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쓰면서 제가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했던 주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쓰다 보면 생각이 나는 느낌? 그래서 내 내면과의 대화 같은 느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글쓰기를 할 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생각 확장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거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좁은 영역이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거 외에까지 못 나가서 소설 같은 경우는 사실 막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이러면서 보는 맛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 세계 안에서의 일들 결국 글쓰기 소재거리가 될 수 없는 그냥 일기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논술식이 사실 뭐 기사를 많이 본다거나 이런 것들은 너무 흔한 일이니까 괜찮은데 영감이 안 떠오른달까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소설가들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가 겪은 일? 저도 제가 그런 소설식 글 쓸 때 거의 다 제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거를 그냥 소재만 좀 비트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타미 씨도 잘하실 것 같아요. 한번 하반기 네네. 벌써 하반기가 끔찍하다. 이제 2025년 거의 다 갔네요. 망했다. 네, 진짜 어떡하지? 하반기 목표로 한번 괜찮다. 삼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벌써 지금 6월이잖아요. 네. 6월 중순이죠. 이거 올라갈 때는. 그쵸. 네네네. 그래서 이제 다들 휴가 많이 가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휴가 때 꼭 필수로 아셔야 할 밈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금주의 밈 메뉴를 소개합니다. 이번 주 밈 메뉴는 해외여행 금지 15개명입니다. 이 금지 15개명 다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빠르게 설명해드리면 15가지 개명이에요. 금지해야 할 사항들. 네. 첫 번째, 아직 멀었냐 금지. 줄 계속 서야 되냐 금지. 음식이 달다 금지, 짜다 금지. 겨우 이거 보러 왔냐 금지. 조식 이게 다냐 금지. 인상 쓰고 갑분싸 금지. 돈 아깝다 금지. 이 돈이면 집에서 해먹는 게 낫다. 물이 제일 맛있다. 이런 거 다 금지. 15개 항목이 있어요. 이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로. 저도 지금 이걸 보면서 너무 공감이 됐거든요.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는 이런 걸 다 금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뱉지만 않으면 되는 건데. 그쵸. 이제 말을 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는 김은하와 허위수라는 네. 요즘 핫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도 휴가 영상을 올리셨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시는 출연자분이 가족들이랑 휴가를 가는데 이제 영상 맨 처음부터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이 제일 맛있다 금지. 한국 돈으로 얼마냐. 네. 다 금지를 딱 시키시더라고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공감이 됐다. 저는 그래서 그 쇼츠 중에 막 부모님들한테 아예 선서를 시키시는 걸 봤어요. 걸스카우트 같이 선서 이렇게. 그래서 딸이 이제 아직 멀었냐 금지 이러면 어머님이 이제 아직 멀었냐 금지 이거를 복명복창하시는. 아 진짜 웃기다.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사실 좀 해외여행 가서 좀 불평 이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기 교육을 시키는 영상들을 좀 본 것 같고 또 내가 준비했어도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기도 하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막 해외 금지 그 15개명 여러 개를 찾아보면서 이 밈에 대한 언급보다 그 여행을 준비하면서 싸운 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지도 않았는데. 네. 그래서 친구들이랑 막 장기 해외여행 다녀본 결과 절교 안 하는 법 뭐 이런 것도 진짜로. 있고요. 친구들과 일본 여행 계획을 세웠다. 절교하기 딱 좋은 계획들이 완성됐다. 뭐 이런 더 담백하게 말씀하신다.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에서는 참 갈등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구나. 맞아요. 그리고 그 햄튜브님 채널을 또 자주 보는데
거기서 약간 유행어가 맛둡다 이게 있어요. 일부러 약간 장난처럼 많이 하시는 거죠. 맞아요. 여행지 가서 막 아유 맛도 없다 이러면서 다 다 먹어. 긁어 먹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랑 가면 에이. 해외 음식이 또 안 맞기도 맞아. 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딱 그러세요. 아, 맛도 없다. 아 먹을 것도 없는데 맛도 없다 이러면서 이제 다 먹긴 하는. 아까우니까. 근데 이제 같이 간 혹은 데려간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일인 거죠. 열심히 찾았는데. 그래서 다들 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사실 배려의 그치. 영역으로 좀 생각을 하셔라 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보통 부모님들한테 많이 쓰이잖아요. 이 15개명이. 네네네. 근데 저는 부모님 말고도 친구한테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뭔가 표출하는 친구들. 근데 저는 최근에 제가 꽂힌 키워드가 기분 관리라는 키워드에 꽂혔어요. 기분 관리. 그러니까 그걸 잘해야 된다는 거죠. 기분을. 근데 제가 기분 관리 좀 못하거든요. 저는 티가 나요 바로. 진짜요? 네네. 힘들면 그냥 짜증나. 근데 막 여행 가서는 안 그러는데 네네네. 그냥 일상에서 그러니까 제가 거슬리는 말을 듣거나 했을 때 웃어 넘길 수 있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되는 상황. 근데 전 여행 갔을 때는 절대 안 그러려고 하거든요. 네네네. 여행 자체가 되게 다들 시간을 내서 온 거니까. 맞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다른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싸우고 왔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막 힘들고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도 다 가기 싫고 좀 되게 협조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제 친구가. 네. 근데 상대방이 저 같은 타입이었던 거예요. 네네네. 네. 저는 여행 가면 무조건 모두가 즐거워야 한다 주의거든요. 텐션을 다 끌어올려야 맞아요. 된다. 억텐을 해야 돼요. 그쵸? 근데 이제 그 반대 상대편은 그런 친구였고 이제 친구가 이제 저랑 반대인 친구였던 거죠. 근데 저한테 털어놓으니까 저는 뭔가 그분한테 공감이 되는 그쵸. 그래서 진짜 다양한 타입이 있구나. 맞아요. 사실 여행 가서 진짜 억지로 즐거워라도 해야 된다라고 진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억지 텐션. 네. 그리고 그런 말 있잖아요. 친구랑 있을 때 그 친구가 편하다면 그 친구가 맞춰주고 있는 거다. 그니까. 진짜 인상 깊은 말. 그래서 굉장히 여행이라던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노력이 맞다. 무조건 있어야 그게 된다. 맞다. 노력 없이 그 여행을 즐기려고 하는 그니까. 자 반성하라. 패키지가 아니다. 그치. 그니까. 누군가 짰을 거잖아요. 그 계획을. 그쵸. 네네. 여행 관련해서 이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여행 타입을 네. 안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네네. 또 마이크는 뭔가 최고의 여행, 최악의 네. 여행 뭐 이런 게 좀 있었을까요? 저요. 저 최고의 여행. 이거 회의 때 스포를 해드렸지만 네네. 전 타미 씨랑 갔던 제주도 여행. 근데 이게 진짜 그냥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왜냐하면 정말 다사다난해 했는데 사실 갈등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었다. 완전 만들어질 수 있었어.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정말 즐거웠던 거예요. 타미 씨는 다행이다.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즐거웠어요. 그 제가 약간 짧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박 3일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2박 3일을 있었는데 이제 그때도 좀 짜잘짜잘한 이슈들이 많았어요. 제가 체크아웃 시간을 착각해서 타미 씨한테 막 11시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10시여서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가야 돼서 그래서 제가 사죄를 하고 네, 그건 숙소 잘못이다 솔직히. 아니 보통 11시 11시인데 누가 10시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어쨌든 가벼운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 레전드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공항에서 밤을 새기로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애초에 그렇죠, 하고 그렇죠. 갔어요. 완전 아침 비행기여가지고. 네, 그래서 그날은 숙소를 예약 안 했죠 밤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앞 공항에서 좀 새다가 가자 해서 칵테일 바에서 한 새벽 1시까지 있다가 나온 것 같아 제 생각에 제 네. 기억에. 그래서 근데 공항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나? 그래서 저희가 한 2km인가 3km인가 막 엄청 많이 걸었거든요. 진짜 체력이 좋았다 그때는. 근데 그래가지고 갔는데 공항에 다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진짜 개충격. 진짜 너무 깜짝 놀라서 저희가 문이 다 잠겨 있었어요 공항이. 그래서 저희가 막 이렇게 애처롭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안에 직원분이 계셨나? 맞아요. 그래가지고 4시에 연다. 충격. 네, 라고 하셔서 이제 저희한테 지금 한 2-3시간이 뜬 거예요.
저희가 계속 걸어왔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저희는 너무 인천공항 같은 공항을 생각을 해서 그쵸. 당연히 공항 이퀄 노숙이라고 생각했죠. 공항 노숙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제주공항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미리 찾아봤어야 됐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또 다른 그 근처에 프랜차이즈 카페에 갔어요. 네. 근데 24시간 영업이라고 해서 간 거였는데 저희가 가고 나서 1시간 후에 닫는다 했나? 네. 그래가지고 또 1시간이 뜨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저희가 알아보고 갔는데 진짜 레전드. 거기에 진짜 다짜고짜 써 있었어요. 뭐 3시에 닫는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예를 들어 저희가 4시에 갔어야 되면 그래서 저희가 그 소파 같은 데가 있었는데 거의 퍼질러 누워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너무 다 기진맥진해서. 맞아요. 그쵸. 밤을 그러니까. 새는데. 네. 뭐 저희가 어떻게 버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4시가 됐어요. 막 근처를 걸어 다녔나? 산책을 했나? 막 그랬는데. 그니까요. 네. 그래서 4시가 돼서 공항에 갔는데 저희가 비행기표 체크인을 했어요. 근데 둘이 다른 비행기였어요. 돌아가는 게. 근데 시간이 10분 차이? 그러니까 제가 맞아요. 타미 씨가 먼저 했어요. 예매를. 그리고 타미 씨가 막 아침 7시 몇 분 걸 해라고 해서 제가 7시 부근에 있는 게 많지 않겠지 해서 이제 그러니까 미친 거죠. 그냥 제대로 아무것도 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너무 웃음이 나고 제주도에서 헤어졌죠. 저희가. 맞아요. 네, 그래서 알아서 잘 올라갔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랬는데도 저는 진짜 너무 뭐 웃음이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 되게 허파에 바람이 찬 사람처럼. 진짜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레전드. 진짜 미친 여행이었다. 근데 타미 씨랑 가서 저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애매하게 친한 분이랑 갔으면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미안하기도 하고 뭔가 완벽하지 않아서 어떡하지? 막 이런 느낌. 근데 그게 미안해할 일이 아니었던 게 그냥 서로 안 체크해서 생긴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둘 다 아방한 여자들처럼 이제 막 이러면서 다니고. 그러니까. 심지어 그때 초반에 카페에 가서 맞다. 막 제 노트북을 놓고 오고 그 상태로 막 맞다. 제주 남부 맞아. 서귀포 횡단을 쪽으로 했는데. 가가지고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일이 없었던. 그래서 막 마지막 날에 막 제가 엄청 사죄를 하면서 택시 타고 거기까지 막 가고. 맞아. 성산 일출봉도 그때 막 몇 분 만에 맞아. 20분 만에 보니까 20분이었어요. 제가 블로그 다시 봤더니 20분 만에 평지에서 정상까지. 와, 올라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되게 그때 그러네. 노트북도 있었구나. 음식도 엄청 막 맛있게 먹고. 맞아. 지금 생각하면 맛있긴 했는데 네네. 또 그냥 맛있는데 이렇게 먹을 수 있었는데 네네네. 막 저희가 되게 난리를 그러니까 치면서 와, 진짜 맛있다 이러면서. 젊어서 가능했던 거 진짜.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또 여행 타입이 되게 잘 맞았던 것 맞아.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치. 왜냐면 그게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만약에 음. 제가 다른 비행기 끊었다고 했는데 누군가는 극대노할 거잖아요. 마이크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쵸. 타미 씨는 그런 타입이 아니셔서. 또 독일에서 저희가 이제 네네. 제가 마이크를 보기 위해서 이제 네네네. 갔었을 때 이제 독일 여행을 막 계획을 해서 이제 여행을 했는데 네. 뭐 기차가 떠나고 맞아. 근데 독일의 잘못이에요. 그거. 걔네는 기차가 항상 문제가 있어요. 뭐 예약해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시간이 늦어서. 돈을 냈는데 막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되게 택시를 막 빌어서 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마이크와의 여행에서 자주 일어나네. 뭐 악기가 쓰인 건가 혹시? 근데 사실 여행에서 굉장히 쉽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맞아. 저는 막 부모님과의 여행에서도 기차 파업 때문에 아예 진짜. 그 지역을 갈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고 되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되게 유쾌하고 재밌게 넘어가고 그치. 그 상황 자체가 그냥 지금 웃음 그러니까. 버튼이 된 게 마이크와의 그러니까. 여행이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최고였다. 그래서 최악은 제가 막 딱 꼽을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을 갔는데 어딘가 막 혼자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그게 싫은 게 아니라
엄청 제가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저는 좀 살펴요 항상. 그 분위기를. 그러면 한 명이라도 그러면 그냥 온 신경이 걔한테 가 있느라 저도 제 여행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얘가 불편한가? 왜 불편한 거지? 근데 또 말을 하게 되면 그게 공식화되잖아요. 너 어디 불편해? 라고 했을 때 아니? 라고 하면은 그래서 전 모두가 즐거운 여행이 항상 최고였지 않나. 한 명이라도 좀 그러면은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남을 또 배려를 많이 해서 또 그런 부분이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마이크가. 저는 그 경주를 친구랑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 친구랑은 뭔가 여행 메이트가 아니었어요. 그냥 갑자기 고등학교 때 친하긴 했는데 갑자기 이제 여행 가자 해가지고 가게 된 저는 여행이야 뭐 오케이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갔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이제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너무 이제 외롭고 힘들고 해서 이제 여행을 간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거는 다 너무 좋거든요. 그쵸. 근데 여행 내내 제가 그 친구의 스트릿 포토그래퍼인데요가 된 거죠. 스타일이 너무 좋으셔서 그래서 사진을 계속 찍어주고 잠깐 앉아서 카페에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 친구는 계속 보정을 하고 왜냐? 이제 푸사나 인스타에 올려서 그 전 남자친구가 보고 얘 잘 살고 있구나를 좀 의도하고 싶은. 와. 그래서 너무 이용당했구나 하는 마음에 너무 슬펐던. 그러니까 하필이면 둘이 가서 그쵸, 여러 명이었으면 돌아가면서 스트릿 포토그래퍼를 해도 될 텐데 계속 전담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사실 그 친구랑 막 여행 가는 것도 처음이니까 얘기도 많이 하고 싶고 그랬는데 너무 사진 작가로 가서 무보수로. 그러니까 돈이나 뭐 밥이라도 사주지. 아이폰 스냅 작가가 되어서. 그러니까 아이폰 스냅 많이 찍으시잖아요 요즘에. 그랬던 게 좀 슬펐던 여행이었다. 진짜 슬프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항상 여행 같은 게 있으면 상상을 많이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어떤 감정을 느낄까를 미리 살짝 예측을 하는. 근데 제 기대가 깨졌을 때 짜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뭔가 제가 생각한 여행이 아니잖아요. 저도 그 친구랑 뭐 대화를 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막 그런 호기심이 있었을 텐데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그럼 내 기대가 지금 와장창이 돼버렸다. 맞아요. 그래서 그게 경주 저의 첫 여행이었단 말이에요. 진짜?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이크와 동기들 같이 해서 갔는데 이제 상쇄됐어요. 행복한 추억으로 싹 덮는 일이 있었죠. 상처가 치유됐군요. 다행이다. 그래서 그 전에 막 마이크한테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이크가 친구 같이 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전까지는 사실 뭐 여행지라던가 뭐 음식이라던가 이런 거를 생각했었는데 진짜 여행을 같이 누구랑 가느냐에 따라서 뭐 재밌고 재미없고를 떠나서 또 이 친구랑 갔을 때 이런 매력이 있고 맞아. 이 친구랑 갔을 때 이런 매력이 있고 해서 이제는 뭔가 갔던 여행지를 또 다른 친구랑 가는 것도 즐겁더라고요. 맞아. 진짜 누구랑 가느냐에 따라 되게 여행 테마가 달라지는 느낌? 관심사도 다르고 어쨌든 맞아요. 좀 사이 같은 것도 다 다르잖아요. 솔직히 친구에 따라 내 성격이 다르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 같은 느낌. 그 최근에 여행 릴스 많이 찍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햄튜브님 친구분 중에 루케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그분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이 항상 여행을 가시면은 릴스를 되게 열심히 찍으시더라고요. 근데 여행 릴스의 특징이 여러 군데를 가잖아요. 관광지를. 그러니까 그거를 이어붙이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그 릴스를 봤는데요. 요즘 되게 이게 핫한 밴드예요. 이 밴드가. 거린 레드라는 선배들의 약간 You will be my girl 이런 노래. 근데 그걸 하면서 한 명이 서 있고 한 명이 손을 낚아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결하면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뭔가 코디도 그 여행 룩도 보여줄 수 있으면서 맞아. 광경도 보여줄 수 있고 사실 그게 이제 친구를 낚아채 가는 건데 또 요즘에는 그 관광지 어떠한 모르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런 해달라고. 모먼트를 만드는 것도 볼 수 있었고 또 좀 지난 거긴 한데 뭐 0.5배 줌 해서 이제
슉 미는 모션을 취하면 풍경이 이렇게 슉 나오면서 보이는 광각으로 찍는 거죠. 네네네, 렌즈로. 광각으로 찍고 아니면은 뭐 먹는 거다라고 했을 때는 뭐 I like to eat 뭐 이런 릴스 노래가 있는데 와, 재생됐어 내 머리에. 이제 음식을 이제 그 맞은편에 있는 친구에게 살짝 톡 치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에다가 네네네네. 카메라 렌즈에 대고 이렇게. 그래서 되게 귀여운 그러네, 귀엽다. 릴스들을 많이 찍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추억이 되겠다. 그렇죠. 이건 좀 웃긴 거였는데 그거 보셨어요? 어떤 커플이 폭포 앞에서 사진 찍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광각을 하니까 옆에 찐 주인공이 있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주인공이 핀 같은. 몇 초 만에 바뀌는 약간 그런 릴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장난식으로 많이 찍으시는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맞아요, 맞아요.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는 그런 릴스. 여행 릴스 하니까 생각난 게 네. 그 포테이토 터틀이라는 네. 분이 되게 여행을 여러 군데 다니시면 혼자 맞아, 다니시면서 여자분인데. 되게 길거리 사람들과 인터뷰. 이제 인터뷰도 하시고 이러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사는 모습이 너무 멋있고 맞아. 그리고 되게 재밌으세요. 맞아.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네. 추천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분 좋은 게 영어를 거기 가서 배우시는 막 그걸 봤어요. 맞아요. 미국 여행이었나?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확실히 진짜 막 길거리에서 말 거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맞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런 걸 상상만 하거든요. 제가 그런 콘텐츠 만들고 싶다고 생각만 하고 못할 거 알아서 그냥 그냥 기획만 한 상태인데 이제 그분이 실천하시는 걸 보니까 진짜 멋있으시다 생각이 들었죠. 맞아요. 그냥 사실 외국 나가면 영어로 막 물어봐야 되고 막 이런 네. 압박이 좀 큰데 그냥 길거리에서 막 한국말로 그냥 그러니까. 말하세요. 외국인한테? 네. 뭐라 하나요? 이거를 뭐라 하나요? 막 이러면서 그냥 이게 물론 사전에 그치, 뭐 그치. 영어로 하셨겠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 인도에서 찍은 것 같긴 맞아. 한데 어떤 남성분이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갑자기 나는 땡땡땡입니다 이러면서 진짜? 한국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당황해 하시는 모습도 막 봤는데 개웃기다. 되게 재밌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여행 유튜버 생각 없으세요? 근데 제가 진짜 낯을 많이 가려요. 그리고 눈치도 좀 많이 보고 저도 그래요. 제가 그 교환학생 지내면서도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성격상 너무 눈치를 보고 살아가지고 너무 잘 못 나대고 못 즐긴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분을 보면서 좀 대리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제 생각에 저는 그게 진짜 본성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교환학생 가기 전에 진짜 방탕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가니까 별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막 클럽 같은 문화들 많잖아요, 거기에. 근데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또 누구는 맨날 가요, 거기를. 맞아요. 근데 전 뭔가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하기 싫은 건가? 그쵸.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또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었다. 맞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런 유튜버 사실 한국에서도 막 들고 다니거나 맞아. 막 먹는 거 찍는 게 굉장히 좀 그니까 부끄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뭔가 동양인 여자애가 맞아. 이러면은 또 그 시선이 그럴 은근 수도 신경이 좀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난 돈 쓰러 간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신감 가져야 되는데 또 우리 IT 강국인데 한국. 맞습니다. 케이팝 강국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이돌인 척하면 되지 않을까요? 국뽕 튜브를 할까요? 괜찮은데요? 외국에서. 그러면 오늘의 밈 한번 평가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여행 금지 15개명. 저는 한 4점? 4점 정도?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좋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어쨌든 여행을 좀 솔직해야 되는데 이렇게 금지하는 그럼 또 그분들은 재밌는 여행이 안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철저히 나 같은 성격인 사람, 그러니까 즐겁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건데 제 친구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복합적인 감정. 맞습니다. 그래서 4점. 타미 씨는요? 저는 3점? 3점. 뭔가 사실 금지라고 하는 순간 해. 좀 반감이 드는 것 같아요. 여행 가서 배려와 솔직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
사실 그 뭐 아직 멀었냐 뭐 이런 것들 금지하고 있는 그 조항들이 너무 숨겨도 사실 문제예요. 너무 힘든 맞네. 거 참고 진짜 즐거운 척. 병 나고 막 이러면은 그게 또 상대방 입장에선 미치거든요. 그러네. 너무 배려도 또 너무 솔직해도 안 된다. 그러네. 항상 중용. 제일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역시 중용의 미덕. 그래서 참 여행 타입 맞는 분들 잘 찾아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좀 대화를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랑 가는 게 가장 좋다. 근데 또 그런 뭐 힘들었던 경험을 통해서도 아 내가 이런 걸 싫어하네? 맞아. 이런 사람이랑 안 맞네? 이런 것도 손절여행.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행 타입을 찾아 나가는. 네. 그럼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밈슐랭은 다음 주에도 찾아옵니다. 그럼 안녕.